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목은 노동관계법규입니다. 노동관계법규. 주로 우리 노동관계법규에서는 우리 과목의 특징이 이 노동관계법규가 1차에서 전략 과목이다, 이게. 요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득점 과목이다. 고득점. 이유가 2차에는 우리 노동관계법규가 없습니다. 2차에는 요게 이제 없거든요. 노동관계법규가. 그러면 대다수 수험생이 노동관계법규를 그냥 대충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왜냐하면 60점만 넣으면 2차 과목에서는 내 과목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상담심리 정보시장만 보면 되니까 이 노동관계법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60점 전후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들이 포진되게 나오는데 노동법은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효자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효자 과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일단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 일할 때의 경험을 이 사례화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 이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래서 요 사례 중심으로 가능한 한 그때 내가 일을 했을 때 이랬지. 그때의 경험을 잘 살려보시면은 우리 노동법은요, 일상생활법입니다.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생활법률이에요. 생활법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상시에 늘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동법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합격의 고득점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과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과목이 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채용절차 공정하게 관한 법률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한 내용이다. 방대한 내용.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 쟁점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소수다.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쟁점은 몇 가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찍어서 공부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노동법 과목이 이제 워낙 학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받고 하니까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길어진다. 요런 어떤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문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지문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요. 실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실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래도 무난하다. 딱 그 쟁점, 어느 부위를 주로 잘 고치는가, 그 부위만 정확하게 쟁점만 파악하게 되면은 충분히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보통 한 13개, 14개 어떤 법규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 골고루 출제가 된다.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이 뭐냐?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다. 근로기준법은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너무 적죠? 그런데도 이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걸 이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 다른 법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다. 이해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공부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또 소수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구급공무원을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구급공무원을 시험을 칠 때 이 노동관계법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구급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인 근기법,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기법은 개별적 노사관계의 대표법이고, 노조법은 그 집단적 노사관계의 대표법인데, 요 두 과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타 뭐 소수 법률이 조금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대 축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노동관계 법규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조법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근기법만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동관계 법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면 나중에 혹시라도 구급공무원 시험을 볼 때 노조법만 추가로 좀 학습을 하시면은 상당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노동관계법규가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노동관계법규에 한 과목이 더 있죠. 우리 고용보험법. 요 고용보험법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 노동부 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업상담원 시험을 볼 때 고용보험법을 또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 파트에 나갔을 때 생각보다 어떤 시험을 치거나 했을 때 노동관계 법규들이 그 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법은 어떻게 하느냐? 학습 방법은 첫 번째,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하시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이래도 빠르게 한번 듣습니다. 이때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 중요 출제 포인트를 잡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출제 포인트를 잡아두셔야 돼요. 탁탁탁 찍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키워드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딱 찍어놓은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냥 푸는 거예요. 일단 찍어놓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주로 최근 3년치. 왜 3년치냐? 원래 5년치 정도 풀면 참 좋은데요. 우리 노동관계법규는 한 3년치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치 정도를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요 중요 포인트하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구석진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어지간한 문제들은 전부 다 맞추는데 구석진 문제, 듣보잡이죠. 요런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 방대한 법규를 다 다루길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석진 문제는 그 기출문제를 그대로 학습하시면 된다.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학습하시면 된다. 이유는 만약에 기출 변형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문을 다시 바꾸는 형태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석진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기출 문제 자체를 그대로 정답 해설하고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또 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동관계법규는요,
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제도거든요. 이 법규라는 거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제도.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쓴다.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제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스템이 작동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도라는 거는 작동 원리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러면 우리 노동관계 법규들은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즉 근로자 간에 서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 이쪽이 당연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이 사용자에게는 좀 의무를 많이 규정을 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의무 규정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이 주고요.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근로자는 보호하는 취지로 노동법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절하게 이걸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국가가 근로자 보호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국가가 사용자를 또 직접 통제하거나 사용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서 이 노동법의 작동 원리는 균형과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 서로 한쪽이 너무 힘이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작동하는 원리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의무냐 근로자의 보호 규정이냐 또는 국가의 개입 규정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보시면은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노동법이 존재하는 이유고 노동법의 작동 원리다, 요게. 그러면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는 요렇게 이제 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로. 노사가 직접 1대1로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 나머지 고용 관련 법규들은 이제 국가가 중간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실업 대책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뭐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이런 것들 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적절하게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용자에는 적절하게 또 지원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용자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법에서는 의무 규정을 두지만 지원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또는 근로자를 어떻게 또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너무 힘들게 볼 필요도 없고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잠시 졸음이 잠시 졸다가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탁 체크해 두시고 줄만 꺼 두시고 나중에 중요한 것만 스피드 있게 빠르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들 또는 간접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쉬운 과목이 노동법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